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다. 힘을 합쳐라. 군사력은 자만은 향상 금물이다. 적대국도 이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정복하지 못했고 한국에 대해 두려움이 있지요.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중국의 육군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전차를 찍어내듯 만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상륙한 후 전차로 대만 육군을 상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이 육군력을 증강시킨다면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반가워할 만한 일이 아닌데요.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 대만 파병을 결정하거나 혹시라도 중국의 전차들이 북한군과 함께 휴전선을 넘는다면 엄청난 수의 중국 전차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사실상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육군을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차들이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의 2배가 된다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도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으며 최근 요소수를 비롯한 수출 규제로 한국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차가 2배가 됐던 3배가 됐던 그 숫자가 한국군에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한국 육군이 개발을 발표한 무기가 포를 한 발도 안 쏘고 중국의 전차 웨이브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무기에 대단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과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준비하며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대만 해협과 남중 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높은 곳입니다. 환구시보는 이런 지역은 중국 대륙과 가까운 곳인데다 중국이 그동안 군사력을 상당히 키웠기 때문에 대만 해협과 남중 국해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우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의 말이기에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 여러 기관의 분석 결과를 보면 환구시보의 주장이 꼭 터무니없지만은 않습니다. 대만에서 중국과의 충돌 상황에 대해 미국은 워게임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왔는데 이 결과 반미국에게 계속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 해군의 진입을 막아낼 방법만 수십 년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상이 봉쇄된 후에는 결국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육군 간의 싸움이 지속될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육군력, 특히 전차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한국과 중국의 전차 전력의 수적 격차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 전차들의 개량을 거듭하면서 수적 격차를 기술과 성능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전차들이 중국과 싸워도 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도 전차 성능 개량에 힘쓰기 시작했으며 엄청난 인구로 인해 전차를 찍어내다 보니 현재 중국이 5,800대의 전차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의해야 하는 중국의 전차는 99식 전차와 15식 전차인데요. 중국의 99식 전차와 15식 전차는 흔히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 만든 양산형 무기답지 않게 레이저 조준기와 같은 탑재한 첨단 장비들이 잘 작동하고 독일 같은 전차 강국들의 전차 모델들을 카피하여 만들다 보니 실수로 괜찮은 무기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3.5세대 전차로 K1A1 전차에 대적할 수 있으며 물량은 99식 전차가 1100대 15식 전차가 200대로 한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K1A1 전차와 K2 흑표 전차 물량의 2배가 넘는 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전차들이 물량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한국의 전차들이 하나하나씩 격파해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포탄 부족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6천여 대의 전차들이 한국의 전차들을 보지도 못하고 초토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이스라엘 과합작하여 개발 중인 무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한국군이 공군의 최고명 대공제압 유도무기 하피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는데 이것이 중국의 전차들을 잡을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군무기 체계 가운데 유일한 최고명 대공제압 유도무기인 하피는 지상에서 발사되어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정도 프로펠러로 비행하며 적 레이더 전파가 잡히면 곧바로 레이더를 향해 돌진해 자폭하는데요.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가 만든 하피는 적 방공망 제압에 특화된 무인기입니다.
한국은 개발국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피를 운영한 국가입니다. 지난 1999년 공군 제8전투 비행단에 하피 운영대대를 창설했고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피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는데요. 당시 들여온 하피는 100여 대에 달했고 대당 가격은 4억여 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피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넘으면서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하피가 단종되면서 후속 군수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에는 제작사인 이스라엘 IAI사가 2019년부터 10년간 추가로 후속 지원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 25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당시 IAI사는 노후 부품 교체에 115억 원, 탐색기 전파 흡수제 교체에 48억 원, 지상 장비 최신화 작업에 61억 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리 공군은 하피의 군수 지원 비용에 대해 74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만하게 후속 군수 지원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피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도입 20여 년이 되면서 더 이상의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판단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개시아 하피를 대체할 최고명 대공제압 유도무기 II 사업 선행 연구, 조사 및 분석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최고명 대공제압 유도무기 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 아덱스 2021에서 카이카이와 이스라엘 IAI는 의미 있는 양의 각서를 맺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최고명 대공제압 유도무기 II 사업이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국내 개발로 진행될 수 있어 카이카이와 이스라엘 IAI가 선제적으로 양의 각서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사가 합작해 개발하겠다고 밝힌 무기는 일명 미니 하피로 불리고 있는데요. 크기는 길이 2.5m, 날개 너비 2.9m로 하피보다 조금 작은 반면 미니 하피는 8kg짜리 고폭탄 탄두를 포함해 무게 40kg으로 최장 2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배의 속도는 시속 102에서 107km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370km에 이르고 작전거리는 100km입니다. 작지만 갖출 것은 다 갖췄고 위력 또한 강력합니다. 적외선 레이더 탐지 시커를 장착하고 있어 하늘을 비행하다 표적을 찾아서 날아가는데요. 탄차고차 색가 1m로 대단히 정밀하며 전기 추진인 만큼 소음이 없다는 점에서 암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 자율 비행하거나 원격 조정이 가능해 전장관리, 적 방공망 제압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피 외에도 중국의 전차들을 괴롭힐 드론 무기가 더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도심지에서 적전차와 이동식 발사대 텔 등을 저지하는 지뢰 설치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육군 1175공병단은 얼마 전 부대는 최근 전개한 전술훈련에서 지뢰는 묻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뢰 설치 드론 지향형 대전차 지뢰를 주제로 전투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병단은 또 상용 드론의 항속 거리에 따라 중심지역에서 적 기동 방향 식별 적시적 지뢰 설치 등이 가능한지 확인했는데요. 지뢰 설치 드론은 적 중심 근접 지역으로 침투해 예상 기동로의 대전차 지뢰를 매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차 이동식 발사대 텔 등 적 핵심 전력의 운용을 방해하고 기동을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병단은 지뢰 설치 후 적이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원격 운용 통제탄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 공병단은 폭약을 부착한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목표물을 향해 폭발시키는 지향형 대전차 지뢰도 고안했다고 발표해 지뢰를 매설하지 않고도 중국의 전차를 박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드론 전력을 일본보다 두렵다고까지 말하는 방송과 기사까지 내보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방송에선 한국의 드론 작전을 벌떼 작전으로 묘사하며 벌떼의 중국군은 속절없이 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체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임을 과시하기 위해 우주자위대를 창설했지만 한국의 무인기 벌떼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우주자위대는 아시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한국이 무인기 부대를 창설하면서 아시아 전역은 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무인기 벌떼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한국은 엄청난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뤘고 이로 인해 무인기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뤄내 중국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군사 전술이 미래 전장에서 확실히 대단한 잠재력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드론 벌떼 전술은 장차 벌어질 전투에서 반드시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병사 한 명 다치지 않고 전쟁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전술적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중국 매체는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존경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한국이 벌떼 작전을 보유하게 된 이상 주변국들의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임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이 아무리 많은 물량으로 들이닥쳐도 한국의 벌떼에는 그저 다수의 타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긴다고 자신만만해했던 중국이 한국에게 한없이 약한 소리를 한다는 것에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만큼 강하다는 뜻인데요. 항상 발전하는 한국의 놀라운 군사력이 박수를 보내며 싸우면 항상 이기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